만약에 대장동 사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수사 기록에 혹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이재명에 대한 방북 비용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뭐 스마트팜 대납에 대한 정황이나 물증 증거가 있었다면 저희는 보도합니다. 그렇죠. 뉴스타파가 무슨 뭐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타파 여기 저희가 타파 저는 느껴왔지만 뉴스타파 뒤에서 타파라는 게 정파성을 타파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에 그렇죠. 저희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그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질문자는 아마 그 강원도지사 하던 그분이었던 거 지금 강원도지사 그 김진태 지사가 엄청 공격했잖아요. 저격수였죠. 윤석열 저격수. 하지만 한상진 기자는 이미 예전에 윤석열 검사와 통화를 해서 그 윤우진 우진이 형한테 내가 변호사 소개해줬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통화 내용. 그 통화 녹음 파일을 그 인사청문회 당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뉴스타파의 후원자가 5천 명 이상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나가버리고 5천 어떻게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 고고한 윤석열을 너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비난하냐? 저희가 비난한 게 아니라 물증을 가지고 보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기자한테 얘기했던 예전에 녹음 파일로 하는데도 엄청난 비난 전화와 전화통이 아주 난리가 나고 한상진 기자는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물증으로 해서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뭐 추가적인 보도라 해서 겸허하게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수사 기록 안에 있다거나 취재를 하면서 어떤 뭐 중요한 증언, 이 중요한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거나 하면 제가 보도합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검찰 수사 기록 안에 수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검찰 수사 기록이 솔직히 대장동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한 3, 4만 쪽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막 중복돼가지고 한 7, 8만 쪽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장동에 비해서도 등장하는 인물도 적고 기간도 아주 짧고 대장동은 10년이잖아요. 개발 기간이. 기간도 짧고 인물도 적고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고 처음에 변호사비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비 내줬다라는 걸로 시작해서 수사를 그거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가 조작으로 바꿔. 쌍방울 주가 조작이 해서 작년 초만 해도 김행 전 비대위원이 이거 쌍방울 주가 조작이라고 나와서 막 TV에 나와서 난리를 쳐요. 김행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난리를 쳐요. 검찰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안부수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제가 공개했습니다. 제가 입수해서. 그게 검찰 수사 기록 안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있으니까 거기 실명 판결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상식의 눈으로 보면 아니 안부수도 대북송금의 공범인데 안부수 재판과 김성태 이화영 재판 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같은 사건에 세 개의 재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재판은 한 명의 판사가 하고 한 개의 재판은 또 다른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작년 5월에 안부수 판결은 1심 판결은 판결문을 보니까 북한에 대북 송금 돈을 보낸 거는 안부수와 김성태가 짜고 공모해서 쌍방울의 계열사를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 판결문의 앞부분에 이제 기초사실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검찰이 법원에 내는 공소장. 자, 이 사람 죄 내용은 이겁니다. 범죄 사실 이겁니다. 하고 내는 공소장 있잖아요. 네. 그걸 거의 그대로 씁니다.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납득이 돼. 일리가 있어. 내가 재판 증거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이 내가 인정이 돼 해서 판사가 거기다 쓴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이 애초에 재판부의 그 안부수에 대한 범죄의 사실을 적을 때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이라고 적은 거예요. 검찰도 자기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창작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재판부에 냈던 공소장, 법원이 내린 판결문, 그리고 이 판결문은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에 있어요. 증거로. 저는 그걸 보도를 한 거죠. 그렇다면 당신들은 똑같은 사건의 공범인데 공범 안부수에 대해서는
쌍방울 주가 부양이라고 하고 이화영이나 김성태 때는 갑자기 왜 이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되냐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저는 언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해야죠. 네.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어제 입장을 냈더라고요. 저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 하고 저희 보도를 가지고 뭐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인용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어제 수원지검이 입장을 냈던데 안보수 때는요 아직까지 이재명에 대한 이런 거 증거가 안 나왔을 때 왜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었잖아요, 도주 중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김성태가 온 이후에는요 이거에 대한 자백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안부수도요 2심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라는 게 이제 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그런 주장은 제가 뭐 알겠는데 하지만 쌍방울의 그럼 임원들이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김성태 회장이 계열사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고 예민했다고 그래요. 왜?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쌍방울은 이 주식 담보 대출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를 네이 만드는 곳에서 중견기업도 안 되는 곳이죠. 사실 근데 네이 만드는 곳에서 쌍용 자동차 산업이란 게 간단한 산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걸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산업을 개발한 게 아니라 남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쌍방울을 인수할 때도 쌍방울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는 기업인데 거기가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본인이 사채 그리고 바다 이야기, 불법 도박 이런 걸로 번 돈을 가지고 사채업을 해서 펀드를 만든 다음에 사모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인수한 거예요. 쌍방울을.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추가적인 걸 했냐? 아니죠. 광림이라는 데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나노스라는 데를 공격적인 기업 M&A를 통해서 사세를 확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주가 조작 전력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좀 진정한 연구나 개발을 통해서 뭐 어떤 획기적인 특허를 내 가지고 매출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M&A를 가지고 사세를 확장하고 주가를 띄우고 대북 호재로 나노스라는 곳이 갑자기 시총 3위로 뛰어버리고 거래 정지됐던 게 1년도 안 돼서 이 맛을 본 거죠. 본 상태에서 대북 사업은 자기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지. 그거는요 제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화영 부지사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저희 팍팍 밀어준다 그래서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이미 검찰 수사 기록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미 이제 뭐 나노스 내부 비공개 자료나 네. 아니면 국정원의 그 45건의 문건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쌍방울이 얼마나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추진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 요원이 그거를 사실이 아닌 거 적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내부 감찰감이겠죠. 예? 감찰을 받겠죠. 근데 아무튼 판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면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 요원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 만약에 그 쌍방울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과연 포착을 못했을 리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아마 2심 재판에 이화영 부지사 2심 재판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45건 중 3건은 국정원장이 결재해야 되는 2급 비밀 문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급 비밀 문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등급이고요. 대다수의 문건은 일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2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1급은 김정은의 동선, 김정은의 자식들에 대한 정보나 형제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1급이죠. 그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예전에 그 흑금성 사건. 네. 지금 이 사건이 흑금성 사건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호남 때문에 한 그렇죠. 명의 인물. 그러니까 영화 공작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북한 대외경제처장으로 나오는 소속으로 나오는 리명훈이란 공작의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원 리명훈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의 국정원 문건에 리호남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90년대 때 대남 공작을 했던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베테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유명한 사진 남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 대남 공작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여러 개 이분에 대한 소속도 사실 계속 엇갈리는데 이번에 국정원 문건에 보니까 북한 정찰총국 대남 요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에 저 언론 기사에서 조선일보나 뭐 이런 뭐 동아일보 이런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국가보위성과 정찰총국은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고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 것이고 이분은 사실은 어떤 소속이라기보다도 이번에 이제 국정원문건하고 쌍방울을 만날 때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북한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뭐 참사 이런 게 많더라고요. 민경련의 참사란 직함을 가지고 만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위장 직함이죠. 민경련이란 곳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이제 가장 큰 기관 대남 기관이라면 그 밑에 민화협도 있고 민경련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맞을 때는 민경련이 가서 그 쌍방울과 그 합의서를 쓴 건데 이분은 민경련의 참사, 민경련 관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이 사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에 리오남이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돌아가신 우리 그 조상들, 피해자들을 그 유고를 수습해서 한국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던 비영리 단체예요. 아시아 태평양 태평화 교류 협회라는 곳이 대북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조총련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총련에서 중국 단둥에 있는 조선족 아주 크게 사업을 하시는 박대용이라는 조선족 사업가를 소개해줘요. 안부수가 이 박대용이라는 사람을 중국에 가서 만나면서 박대용으로부터 또 소개받은 인물이 바로 정찰총국 리오남입니다. 안부수가 처음부터 통일전선부가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대북 사업 초짜가 어떻게 통전부랑 연결이 됩니까? 30년 이상 하신 분도 그렇죠. 통전부 김영철 부장이랄지 통전부 부장을 일개 대북 사건을 누가 만나줍니까? 안부수는 근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죠. 리오남 때문에. 리오남이 통전부 김성애 실장과를 소개해주고 이후 김성애 실장을 또 통해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평양에 가서 만납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 2차례 만났어요. 근데 일개 대북 사업가들을 평양에 그것도 초대소라는 것은 이렇게 귀빈들 모시는 데인데 평양에 있는 초대소에 안부수를 불러서 50분간 단독 독대 면담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대북 라인을 확보하게 해준 도움을 준 사람이 리오남이고 안부수가 쌍방울을 만난 다음에 쌍방울 부회장과 회장이 처음 만난 사람이 리오남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약속해서 자 300만 불로 합시다라고 약속한 상대방이 리오남이에요. 베테랑 대남 공장 요원이 시작과 끝 중간에 다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검찰 수사와 판결에서 완전히 지금 배제가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 지금 제가 한 달을 취재하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베테랑 대남 공장 요원의 중견기업 삥뜯기였어요. 리오남이란 분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북 사업을 이런 사업권을 줄게라 똑같아요. 지금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리오남이란 분은 작년에도 등장합니다. 작년에 이철규 의원이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철규 의원이 한국가스공사가 직원이 한국가스공사 간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북한 공작원 리오남을 만나고 왔다라는 폭로를 해요. 국회에서. 리오남이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자기가 중개해서 줄 테니까 싼 값에 한국으로 가져가쇼라는 제안을 했단 거예요. 그 직원은 만나고 왔으니까 통일부에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고서를 이철규 의원이 아마 그 제출 국회 요구 자료로 받아서 폭로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한국가스공사가 간첩을 만나냐? 그 간첩이 리오남입니다. 그리고 리오남은 그 똑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가스 파는 작업을 일본을 상대로도 한 거예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나 봐요. 그거 가지고 일본에서는 검경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했어요. 지금도 활동하면서 지금의 직책은 김정은 위원장의 뭐랄까요? 고문. 어마어마한 직책이죠. 이분의 직책은 뭐 한두 개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어떤 소속이 있다기보다는 프리랜서예요. 왜 프리랜서고 국정원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조선 아태위의 뭐 실장이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혼자 안 다닙니다. 못 다닙니다. 그렇죠. 항상 내가 뭐 어떤 뭐 큰 기업의 간부라도 옆에 보위부 사람들이 같이 붙어줘요. 감시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얘 이상한 짓 하거나 뭐 탈북하려고 그러면 바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리오남은 없어요.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남은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국정원 문건에 안부수 회장이 리오남의 부부를 만나서 뭘 좋아하십니까? 우리 김성애 실장님은 샤넬을 좋아하시던데 우리 사모님은 뭘 좋아하실까? 라고 얘기를 하고 선물을 건네주고 돈을 건네주니까 그 리오남의 부인이 엄청 좋아하면서 너무 이런 좋은 옷은 너무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만날 땐 또 겨울옷 좀 사다 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부부가 그렇게 나와서 프리랜서처럼 할 수 있는 게 북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리오남은 그 정도의 대우를 왜 받겠어요? 실적이 있으니까. 대남 공작의 실적. 쌍방울로부터 800만 불 100억 원을 뜯어간 거는 리오남의 대남 공작의 성공한 결과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게 무슨 경기도가 해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이라는 이걸 왜 안 해주니 경기도가 왜 안 해주니 하니까 쌍방울이 저희가 대신 내줄게요. 공작에 있어서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스토리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정원은 안부수란 사람을 협조자로 고용해서 그렇죠. 대북 공작을 했잖아요. 네. 통일전선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작이 있었고 북한은 리오남의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작이 이긴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리오남의 공작의 틀 안에서 이 스마트팜 비용이 어쩌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 제 지금 생각이 맞다면 리오남은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묻고 있겠네요. 제가 출장을 가서 만나고 싶은데 네. 자, 이 사건의 진실이 뭡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출국 금지 상태라서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질 못하는데 리오남의 공작이 성공한 공작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시청자 중에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방송 예고했을 때 저희 제목이 이제 리오남의 공작이다 이렇게 대남 공작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대남 공작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두 개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이게 큰 이 틀을 짠 게 리오남이에요. 그 안에서 쌍방울이고 안부수고 뭐 경기도 이화영이고 다 어떻게 보면 놀아난 거죠. 거기서 놀아났는데 이 사람들의 돈을 준 목적에 대해서는 리오남한테 그건 다 주진 않았잖아요. 근데 돈을 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사와 재판에서 따지는 건 그 돈을 준 목적과 동기예요. 왜 줬냐라는 건데 왜 줬냐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800만 불 중에 100만 달러, 100만 불은 리오남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리오남 개인의 돈으로 그 호주머니에 들어. 그러니까 이분은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설계한 공작에 있어서 이게 설계해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자기는 여러 군데 상납하고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다음 공작의 뭐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리오남이 100만 불 가져갔다는 게 검찰 수사 그 결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가 드린 말씀은 애초에 이 사건의 시작은 리오남의 공작으로 시작되는데 거기서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돈을 뜯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거를 경기도의 스마트팜. 그렇죠. 야, 경기도가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내가 큰일 났어 하니까 안부서가 옆에서 어떡하나. 안부서가 처음에는 국정원한테 그걸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 증인신문 보면, 요원의 증인신문 보면. 경기도가 정말 약속해서 경기도가 해줘야 될 거면 안부수가 경기도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국정원한테 돈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고 어찌됐든 그거를 쌍방울 김성태가 그거 제가 해줄게요. 우리 이화영, 화영 형 욕하지 마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만 주긴 좀 아까운데 이거 우리 사업 이거 좀 할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종이 한 장에 800만 달러를 가져간 겁니다. 실현될 수 없는 그게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았다고 해도 그건 실현될 수가 불가능합니다. 쌍방울이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의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실상 북한의 모든 사업권을 김성태 쌍방울이라고 하는 그 네. 중견 기업한테 사실 넘긴다는 건데 사실은 아까 이제 대북 사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의 너무 좀 호황된 사실 합의문. 오히려 대북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쌍방울이 들어온 게 좀 이상했고 안부소라는 사람이 갑툭튀 갑자기 나와가지고 통전부랑 연결이 된다 그러고 리오남과 만난다는 사실을 또 다른 사업가가
알았어요. 알고 얘들이 뭔가 꾸미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다고 하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뭔가 돈 세탁을 하려는 것도 대북 그 시장에서는 대북 사업 시장에서는 퍼졌던 얘기예요. 아까 저희 국정원 문건에 보면 뭐 쌍방울이 주가 조작 대가로 리오남에게 매주 50억 원씩 줄 테니 그 50억 원을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한국에서 당신이 나한테 좀 보내다오. 그러니까 또 다른 대북 사업가한테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백화점 상품권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이었다는 소문이 그때도 있었대요. 백화점 세탁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판사는 그 국정원 문건 2020년 1월 31일자 문건 북한 리오남 정찰총국 리오남의 주가 조작 그 문건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그리고 김성태가 이렇게 했다고 볼 사정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리오남의 단독 공작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냐. 리오남이 김성태도 만나고 남북 사업 합의 날짜도 알고 하니까 자기 돈으로 쌍방울 계열사에 투자해서 주가 수익을 올리고 단독 계획 아니었냐라는 게 판사의 의견이에요.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나는 이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아, 참. 리오남이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쌍방울 주식을 사야 됩니까?